제가 왜 이준석, 이명박 이 두 사람이 특히 비판하냐면 이명박 씨의 그 심리전. 이 심리전이 그냥 단순히 뭐 사람들 이렇게 댓글 남기고 이 정도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도 심리전을 벌였고요. 그런 방식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로 영정사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방법 해가지고 그 코알라 합성한 노알라 그게 그렇게 탄생합니다. 그걸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거예요. 뒤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일베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고 실제로 그때 당시 심리학자 동원해서 써먹은 전략이 뭐냐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첫 번째 이 사람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개인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 이제 2단계로 주변 사람들이 떠나죠. 정치 속성상. 그렇게 3단계로 고립시킨다. 이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님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옛날 이명박이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온라인의 그 젠더 관련한 그런 씨앗들을 이명박 때 본격적으로 뿌려요. 실제로 남성연대 지금 신남성연대 말고 남성연대 대표가 공지사항으로 올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파 정부의 이념을 방어하면 출혈이 크다. 근데 페미니즘을 때리면 성동격서로 좌파 분열한다. 이 얘기를 쭉 시작해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이거에 대해서 젊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비판대로 받을 수 있다 봅니다만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되냐? 그쵸, 면제되지 않지. 심지어 그때 그래서 판을 깐 게 이명박이고 쉽게 말하면 거기에 탑승해서 이걸 분열을 더 조장한 게 이준석이라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 남성들의 얘기를 안 들은 게 맞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짓거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고 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이명박과 이준석을 빼놓고 볼 수 없다 하는 얘기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특히 재단 이사로 간 것도 되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자리였거든요. 가게 된 게 저 이 심리전 문제를 여전히 기성세대 분들은 중요하게 안 보시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모르세요. 이 문제를 전하려고 민주당에도 갔던 거고 노무현 재단에도 간 겁니다. 제 목적은 이거 딱 굉장히 하나예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황희도 이사님께는. 그리고 참고로 진짜. 오늘 뉴스타파에서 2개 보도가 나왔죠. 여론공작팀 관련. 봤어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리하자면 윤석열 당시 캠프에서 여론조성팀이라는 게 실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카톡방 여러 개를 통해서 이재명 악마화라는 어떤 전략을 택해서 그거를 그게 어쨌든 어찌 보면은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면 분명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 이명박 때도 있었고 이것이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제 요거였는데 참 제가 방송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옆에서 제 왼쪽 귀를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청량감 있네요. 말씀 되게 잘하시고 딱딱딱 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텐션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듣기 좋은데. 저는 앞으로도 황희도 이사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이 훨씬 더 저는 주목받고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이제 온라인이 더 확산되고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뭐 아까 말씀하신 심리전 이런 부분들이 더 뭐 좋은 영향보다는 굉장히 이게 그 안 좋게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을 우리 황희도 이사님이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건강한 이 질서가 좀 잡히잖아요. 좀 누군가는 이거를 좀 깊게 좀 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